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차별점이나 주행 영상 등은 다른 유튜버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저는 FSD가 테슬라의 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5년이 되면 FSD가 실질적인 테슬라의 이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과 차별화를 위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이죠. 만약 FSD 베타 서비스가 끝나고 늦어도 2024년에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된다면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현재 FSD, 이름은 풀셀프 드라이빙이지만 사실 완전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베타 버전이죠. 이걸 15,000불에 판매할 수 있는 테슬라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FSD의 베타 버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FSD 영상을 보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이 거의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테슬라의 FSD는 지금도 학습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죠.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레벨 2를 넘어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차량 판매의 티핑 포인트가 될 겁니다. 대량 양산 체제는 갖춰가고 있습니다. 소비층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차량과 테슬라의 가장 큰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FSD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테슬라는 FSD를 미국에서 15,0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히려 가격을 더 올렸죠. 테슬라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는 FSD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고객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가격 정책을 펴는 것보다 일부 소비자만 접근 가능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편리하지만 불완전한 베타 서비스이니 이에 동의한다면 돈을 내고 사용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가격 장벽을 만들어 현재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는 게 현명한 마케팅 전략이었을 겁니다. 만약 늦어도 내년쯤 완전 자율주행에 다다른 정식 버전이 출시된다면 테슬라는 FSD 판매 가격을 15,000불보다 더 올릴 겁니다. 하지만 무료 체험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고 월 구독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서 가격층을 보편적인 소득 계층으로 확대할 겁니다. 이는 현재 모델 3와 모델 Y의 운전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일 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모델 3의 가격이 4만 달러 수준인데 FSD가 차량 가격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사실상 모델 3에서 FSD 보급률은 낮을 겁니다. 최근 FSD 보급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FSD 구매 비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FSD를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은 37%에서 2020년에는 22%, 작년에는 1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FSD 채택률은 10%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모델 3와 Y 고객 중에서는 많아야 10명 중에 1명이 FSD를 선택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테슬라는 2020년부터 모델 3와 모델 Y 양산을 통해서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판매 증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로 이익률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하위 세그먼트로 내려오면서 FSD 채택률이 낮아진 거죠. 현재는 가격 인하를 통한 차량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력 판매 차량은 모델 3와 모델 Y이죠. 가격 인하로 인해 떨어진 테슬라의 마진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FSD를 완성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력 차량 소비 계층인 모델 3와 Y 고객들도 FSD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FSD 가격 정책에 변화를 줄 겁니다. 월 구독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조정하고 가격도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하할 겁니다. 이를 통해 FSD 보급률을 끌어올리는데 큰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 FSD는 테슬라의 수익에 얼마나 기여를 하게 될까요? 테슬라는 설립 후 지금까지 300만 대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올해 180만 대를 판다면 480만 대의 전기차가 2024년에는 도로를 다닐 겁니다.
2024년에는 40% 성장을 감안하면 250만 대를 팔 수 있을 겁니다. 23년 말 480만 대, 24년 말 730만 대, 그리고 2025년 말에 1200만 대 차량이 출고돼서 도로에 다니는 차량 수입니다. 2025년에 테슬라가 정식 버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경쟁력 있는 FSD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1200만 대 차량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차량의 95%가 넘는 모델 3와 모델 Y 고객에게 채택률을 높이려면 판매 가격을 낮출 겁니다. 한 달에 200불은 아무리 편하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저는 운전자가 만족하는 완전 자율주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지만 로보택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보택시는 운전자의 개입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운전자나 승객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법과 제도적인 문제가 더 오랫동안 기술적인 문제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로보택시에 대한 수익성을 현재의 가격에 반영하기보다는 FSD를 통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테슬라에 가까운 미래를 평가해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FSD의 옵션별 구독 모델이 별도로 주어지겠지만 저는 월 구독료 100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의 차량 보유자가 FSD를 선택한다면 약 240만 명, 매월 2억 4천만 달러입니다. 1년이면 28억 8천만 달러가 되겠죠. 40%의 차량 보유자가 FSD를 채택 시 480만 명, 그리고 영업이익은 57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20%의 차량 보유자가 FSD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0%라면 FSD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3%를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는 테슬라의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럼 FSD의 라이센스를 통한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른 자동차 OEM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OEM 업체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채택하는 부분이 합리적일 겁니다. 이 경우 더욱 월 구독 모델이 테슬라와 OEM 업체에게 나은 선택일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개발된 FSD를 플랫폼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아야 할 겁니다. 라이센싱 비용을 받는 것보다 B2C 모델로 가서 월 구독 모델을 통해서 고객 접근을 더욱 쉽게 하는 게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입하는 OEM 업체 입장에서도 앞서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차량에 넣으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일 겁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매년 판매되는 7천만 대의 자동차 중에 타 제조사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FSD를 선택했고 이 차량이 10대 중 한 대가 팔린다면 테슬라의 영업이익에 또 다른 30%를 기여하게 될 겁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60억 명 가량입니다. 인구 6명당 1명 정도인 10억 대의 차량이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나와서 폐차하기까지 13년 정도 걸리니까 그 숫자를 나누면 연간 7천만 대 차량이 매년 팔리는 차량 대수입니다. 매년 7천만 대, 이 수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한동안 변하지 않았죠. 매출은 2,400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 마진도 박했습니다. 140조가량의 이익에 시총이 1,000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총이 3,000조가 됐죠. 테슬라의 영향이 클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의 시총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판매 호조와 동시에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멀티플이 반영된 결과겠죠. 사실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보면 한창 성숙기에 다다른 산업입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제품 개발에 대한 결과로 과거만큼의 연구개발비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산된 개발 제품을 다양한 차종에 적용함으로써 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전기차에 개발하는 데 쏟아붓고 있죠.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겁니다.
연간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0대 중 한 대의 차량이 테슬라 차량이 된다는 건 연간 700만 대 차량을 테슬라가 판매한다는 의미고, 그만큼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판매량은 줄어든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많은 산업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10%가 될 때 이 경쟁사인 레거시 자동차들의 이익률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연간 판매 대수가 10년간 동일한 정해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 발전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순간 레거시 자동차와의 현격한 차별화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는 모빌리티 전체 시총 3천조 중 테슬라가 더 많은 파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와의 독보적인 차이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